크로스진의 세 번째 강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좀 강의를 길게 하고자 해요. 한 30분? 40분? 좀 길어지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내용은 하우스에 대해서랑 에스펙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모리누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차트를 뽑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1편 강좌를 참고하셔서 숙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는 매번 그렇듯이 오늘 날짜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Today. 그리고 날짜는 2013년 9월 24일 오후 12시네요. 딱. 위도는 서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583726. 도시는 서울. GMT는 9고요. 짠! 네, 이제 차트가 나왔네요. 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많이 난감한데요. 일단은 하우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시스템은 아마 저번 강의 시간 때도 얘기를 잠깐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하우스 시스템이 이제 플라시도스, 레기오 몬타누스, 그 다음에 홀사인, 그 다음에 알카비투스, 이렇게 4개의 하우스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아스트로 홈페이지에서 차트를 뽑으실 때 아마 거의 플라시도스로 차트를 이렇게 뽑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이 구간이 달라졌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홀사인을 딱 바꾸면 이제 별자리랑 똑같이 하우스가 이게 동등하게 배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홀사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 선을 보시면 이게 상승궁이라고 해서, 상승궁이 아니라 이제 어센던트, 이제 상승점이라고 하죠. AC라고도 하고요. 욕은 아닌데 AC 혹은 ASC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이제 포지션을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상승점 자체 이제 표기가 ASC에서 어센던트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미디움 코어라고 해서 MC라고 하고요. 반대쪽은 IC, 이뮨 코어. 그리고 여기 뒤에는 디센던트, 이제 DSC 혹은 DC, 여기는 MC, 그다음에 여기는 IC. 한글로 하면은 이제 여기 상승점이 되고 여기는 하강점, 그다음에 여기는 천정점이 되고요. 이제 여기는 천저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앵글 하우스라고 여기는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앵글 포인트라고 하죠. 앵글. 하우스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2개의 하우스가 있게 되고요. 앵글 하우스는 1, 4, 7, 10 이렇게 앵글 하우스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하우스라고 하죠. 그리고 2, 5, 8, 11 요 4개의 하우스는 석시던트 하우스라고 이제 하고, 두 번째로 강한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8하우스는 좀 예외로 칩니다. 그리고 3, 6, 9, 12는
가장 약한 하우스고 케이던트 하우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앵글이 100%의 힘을 발휘한다면은 석시던트는 50%. 네, 여기 50%, 그 다음에 케이던트는 25%.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12개의 하우스가 있고 별자리의 0도부터 30도까지 동등하게 구간이 이제 배정이 되는 게 홀사인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제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서 흉한 하우스하고 이제 길한 하우스가 어느 정도 나뉘어지는데요. 일단은 가장 요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1하우스하고 10하우스, 이 두 하우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다른 이제 앵글 포인트인 7하우스와 4하우스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단은 차트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이 1하우스와 10하우스를 이제 기준으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1하우스는 네이티브, 그러니까 차트의 주인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하우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하우스는 그 네이티브가 사회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하우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하우스와 1하우스는 7하우스와 4하우스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 의미 부여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하우스하고 6하우스, 8하우스, 12하우스는 안 좋은 하우스로 이제 흉한 하우스라고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하우스 바로 이렇게 양옆으로 붙어있는 하우스가 2하우스하고 12하우스고요. 그 반대편에 7하우스하고 이제 붙어있는 하우스가 8하우스하고 6하우스에서 2, 6, 8, 12 여기 네 하우스는 흉한 하우스로 꼽힙니다. 왜냐면은 고전에 이제 좀 이따가 에스펙트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행성이 12하우스, 2하우스, 6하우스, 8하우스에 있게 되면은 1하우스에 있는, 그러니까 요 AC 있죠. 그러니까 상승궁. 네, 여기에 이제 자기 자신 네이티브에게 각을 보낼 수 없다. 어버전 한다고 해서 흉하게 봅니다. 네, 이제 보면 여기 8하우스에 목성이 있고 6하우스에 달이 있고 이제 12하우스는 토성하고 금성이네요. 지금 태어난 아이는 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하우스가 있는데요. 11하우스를 좋게 봅니다. 11하우스는 이제 행운과도 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왜냐면 이제 12에서 11로 넘어가고 11에서 좀만 있으면은 이제 10하우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11하우스 의미 자체를 좋게 두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5하우스도 이제 좋기는 한데 그 4하우스 의미가 어느 정도 그렇게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5하우스도 어느 정도 이제 좋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냥 다른 하우스들과 견주어서 생각을 했을 때 1하우스하고 10하우스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요한 포인트고 7하우스하고 4하우스는 그냥 보통 5하우스하고 11하우스는 특별히 석시던트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좋다 해석을 하고 12, 2, 6, 8 하우스는 석시던트던 K던트던 상관없이 그냥 별로 좋지 못하다, 흉하다 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9하우스는 태양이 기뻐하는 하우스. 조이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3하우스는 달이 좋아하는 하우스고요. 그 다음에 6하우스는 화성이 좋아하는 하우스입니다. 5하우스는 금성이 좋아하는 하우스고요. 9하우스는 태양이 좋아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1하우스는 수성이 좋아하는 하우스이고요.
그 다음에 목성은 제가 알고 있기로 11하우스를 좋아하고 12하우스는 토성이 좋아하는 하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 토, 목, 화태, 금수, 달, 네, 7개 행성 조이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이제 플라시두스 하우스 시스템에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홀사인하고 잠깐 다른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는 그 하우스가 1하우스에서 이렇게 사인을 걸치죠. 별자리를 걸치고 이제 사수자리하고 염소자리 둘 다 이제 그 영역을 두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세 점성술을 사용해서 이제 차트를 해석하고 본다고 하시면, 이제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여기가 이제 12하우스 가장 좁고 11하우스도 좁고 10하우스도 좁네요. 이제 9하우스가 좀 넓고 7하우스도 좀 넓네요. 8하우스도 좀 넓고. 네, 여기 부분이 대체로 이제 1, 2, 3, 7, 8, 9가 좀 이렇게 넓게 잡혔고 10, 11, 12, 4, 5, 6하우스가 좀 이제 좁게 잡혔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요 하우스를 보시면 이제 처녀자리죠. 이게 처녀자리 10하우스가 어느 별자리냐 이거를 언급할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게, 이제 대부분들 10하우스가 천칭하고 이제 처녀 둘 다 걸쳐 있으니까 천칭 10하우스다, 처녀 10하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요 선이 걸친 별자리가 그 하우스의 주인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 자리는 요거 MC가 여기에 있으므로 10하우스는 처녀 자리라고 보고요. 천칭 자리는 11하우스, 정갈 자리는 12하우스, 사수 자리는 1하우스, 2하우스 염소, 3하우스 물병, 4하우스 물고기, 5하우스 잘못 봤네요. 1하우스 사수, 2하우스 염소, 3하우스 물병, 4하우스 물고기, 5하우스 양자리, 6하우스 황소자리, 7하우스 쌍둥이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행성과 하우스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10하우스 처녀임에도 그러니까 10하우스 처녀임에도 태양은 천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칭 태양이라고 하고, 태양이 어느 하우스에 있냐 그러면은 10하우스 태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10하우스 태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요 10하우스가 처녀이기 때문에 그 10하우스 태양이 처녀 자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10하우스 태양과 10하우스 처녀 자리, 그리고 태양 천칭, 요거는 다 각각 떨어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중세 시스템인 플라시두스나 레기오몬타너스, 알카비투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고대 점성술에서 사용하는 이제 고전 점성술에서 사용하는 이제 홀산 시스템은 이게 일맥상통하죠. 보시면은 1하우스가 사수자리입니다. 2하우스 염소자리입니다. 3하우스 물병자리입니다. 요 그 별자리가 지니는 30도만큼 그 하우스도 똑같은 구역을 가지기 때문에 달이 황소자리고 홀사인으로 황소자리 6하우스다. 그러면은 달은 6하우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독립적으로 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스펙트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에스펙트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행성들이 서로 각을 주고 받는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거를 토대로 설명하는데요. 행성들이 바라본다,
라는 것은 이제 행성들이 눈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바라본다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그래도 의미하기로는 에스펙트가 서로 행성들이 바라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어느 정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을 좀 넘어가고 에스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에스펙트부터 조금 난이도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보면은 에스펙트에는 컨정션, 섹스타일, 스퀘어, 트라인, 어포지션 이렇게 5개만 있습니다. 뭐 이제 아스트로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세미 섹스타일 아니면은 퀸 컨정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바이 섹스타일 같은 그런 특이한 각들이나 아니면은 카이트, 그랜드 트라인, 뭐 렉탱글 같은 그런 특이한 형태를 지니는 에스펙트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전 점성술에서는 컨정션, 섹스타일, 스퀘어, 트라인, 어포지션 요 딱 5개 에스펙트만 허용을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성들 또한 토, 목, 화, 태, 금, 수, 달 해서 7개 행성만 고려를 합니다. 일단은 컨정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정션이라는 개념은 이제 같이 붙어있다, 그러니까 동질감 같은 거를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컨정션의 범위는 거의 사인 엑스펙트로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사인 엑스펙트로 따졌을 때 정갈 자리에 지금 토성과 금성이 있죠. 그러면은 같은 별자리에 2개 이상의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들은 서로 컨정션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성과 토성은 각이 많이 벌어져 있지만 사인 엑스펙트로 따졌을 때 12하우스에서 컨정션, 그러니까 같이 서로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컨정션은 그렇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섹스타일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섹스타일은 딱 좋은 예제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목성과 달이 있죠. 섹스타일은 60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360도를 기준으로 6을 나눈 거죠. 그래서 60. 그래서 60도 떨어져 있는 행성은 섹스타일 한다고 보고, 컨정션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이제 개자리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30도, 60도, 90도니까 이거는 60도가 아니라 90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스퀘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 별자리는 30도를 이동했다 보고 두 별자리는 60도, 즉 여기 끝을 기준으로 30도, 60도를 따져서 개자리와 황소자리는 섹스타일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달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달은 지금 27도 황소자리 있죠. 그러면은 개자리, 목성은 17도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각도를 하면 30도 움직였을 때 27도고 60도 움직였을 때 개자리 27도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황소자리에서 어떤 구간이든 30도, 60도로 움직이게 되면은 무조건 개자리 영역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개자리와 황소자리는 섹스타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별자리끼리 섹스타일 나지는 않고 그 별자리에 행성이 있을 때 두 행성은 섹스타일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화성 요 또 사자 화성하고 여기 천칭 태양 수성이 있죠. 천칭 태양과 수성은 같은 별자리 같은 하우스에 있죠. 그래서 태양과 수성은 컨정션 한다고 보고 사자자리로부터 한 칸,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사자자리 화성과 태양은 섹스타일, 수성과 화성도 섹스타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홀사인은 편한 점이 그 별자리와 하우스가 같은 영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11하우스와 9하우스에 있는 행성, 그러니까 즉 한 칸, 두 칸 떨어진 행성, 그 하우스에 위치한 행성들끼리 어떤 특정한 에스펙트를 주고받는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어서 스퀘어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별자리를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자리 목성이 있고 이제 천칭자리 수성과 태양이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목성부터 30도, 60도, 90도를 지나면은 천칭자리 17도가 됩니다. 따라서 천칭자리는 개자리와 스퀘어를 한다고 보고 개자리에 있는 목성과 천칭자리에 있는 태양과 수성 이렇게 세 행성은 스퀘어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즉 목성 태양 스퀘어, 목성 수성 스퀘어. 근데 목성과 태양이 스퀘어하는 걸로 봐서 좀 허영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각설하도록 하고 트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인이 여기에 3, 6, 9 트라인이 있네요. 네, 요 보시면은 트라인은 네 칸, 즉 네 사인, 네 별자리를 지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즉 전갈자리와 개자리는 트라인 관계, 120도 관계 놓이죠. 그래서 토성과 금성은 목성에게 스퀘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포지션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어포지션이 있네요. 여기 달하고 금성과 토성, 즉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별자리, 즉 반대 별자리, 자신의 별자리에서 정반대에 놓여있는 별자리에 행성이 있을 때 그 행성들 간은 서로 어포지션, 즉 대립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길흉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컨정션은 길과 흉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즉 친밀감,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안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흉하다고 보는 것이죠. 즉 길과 흉이 동시에 섞여 있는 게 컨정션입니다. 그리고 섹스타일은 그 두 사인을 건너기 때문에 요 원소적으로 개자리와 황소자리, 즉 물과 땅은 궁합이 좋습니다. 성별도 같거든요. 여성의 별자리, 개도 여성의 별자리. 네.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지 이 순서대로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각 별자리별로 성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성별로 따졌을 때 에스펙트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은 황소자리는 일단 여성의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개자리도 여성의 별자리고 처녀자리도 여성의 별자리입니다. 요 관계를 보시면은 한 칸, 두 칸, 즉 한 별자리, 두 별자리를 지나기 때문에 일단은 성별이 같고 요 각은 섹스타일 그리고 길각입니다. 좋다고 보죠. 원소적으로도 요거는 땅자리, 요거는 물자리. 이제 땅에 물이 스며들므로써 땅이 촉촉해지고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라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기질적 원소적으로도 배합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자리와 황소자리는 궁합상으로도 궁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소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섹스타일이라는 이제 길한 각을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처녀자리와 황소자리, 이제 쌍둥이 자리와 천칭자리, 개자리와 정갈자리 해서 이렇게 120도 간격이 놓인 요 정삼각형 구조를 지닌 이제 별자리들끼리는 원소가 전부 다 동일하고 성별이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트라인이라고 보고, 같은 원소니까 일단 이질적인 그런 게 없다고 보고요. 성별도 같기 때문에 더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따라서 트라인도 길각입니다. 이제 스퀘어가 좀 문제인데, 스퀘어를 보시면은 이제 양자리로부터 하나, 둘, 세 개를 떠나면 이제 개자리가 나오죠. 개자리는 여성의 별자리고 양자리는 남성의 별자리입니다. 일단은 성별이 다르죠.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양자리는 불의 별자리인데 개자리는 물의 별자리죠. 불과 물은 기본적으로 상극입니다.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물이 불을 끄고 불이 물을 증발시킵니다. 따라서 별로 좋지 못하다고, 좀 관계가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스퀘어 각을 이제 보내는 행성들끼리는 대립, 싸움, 어느 정도 충돌, 마찰,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흉한 각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때때로 어포지션은 성별이 같지만 뭐라 해야 되지? 성별이 같건 나쁘건 상관없이 일단은 두 행성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마주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서로에게 굉장히 긴장감과 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보시면 이제 불자리와 풍자리, 그리고 땅자리와 물자리, 풍자리와 불자리, 물자리와 땅자리, 원소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별도 같고요. 대신에 이제 두 행성들 간에 바라보는 게 너무 강하고, 기본적으로 어포지션은 이별 같은 그런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에스펙트에 관련해서 아직도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사인 엑스펙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자리를 기준으로 트라인이다, 섹스타일이다, 뭐 스퀘어다, 어포지션이다, 컨정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로 헷갈리는 게 없지만, 이제 행성들 간의 각을 기준으로 보시다 보면은 여기 황소자리 1도에서 쌍둥이 자리 29도는 각도상으로 거의 60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두 별자리 간의 행성이 여기 황소자리 1도와 쌍둥이 자리 29도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서로 각을 보낸다, 즉 섹스타일이다,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아주 정확하게 딱 그 문헌에 적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정성가마다 좀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도 그 에스펙트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인 것과 관련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따졌을 때 에스펙트는 성립한다고 보긴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에스펙트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즉 황소자리와 개자리 사이에서 이루어진 섹스타일에 비해서 황소자리와 쌍둥이 자리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섹스타일은 썩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요 황소자리를 기준으로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이제 전갈자리 요렇게 네 별자리는 모두 각을 보내는데 천칭자리와 쌍둥이 자리는 황소자리에 대해서 각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건 30도 천칭자리는 황소자리로부터 150도 떨어져 있는데요. 30도와 150도 이렇게 놓인 관계, 즉 요 보시면은 달과 태양, 수성 요 관계는 어버전, 서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보고 흉하다고 봅니다. 그 흉함이 뭐 괴롭고 슬프고 뭐 아프고 그런 개념의 흉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흉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커플이었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서로에게 이제 서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 서로를 보고 싶은데 어느 날 여자 쪽은 쇼핑을 하러 나가고 남자 쪽도 일이 생겨서 그 여자가 있는지 모르고 그 동일한 장소에 이제 가서 서로 못 알아보고 스치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그런 느낌의 흉함이 어버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에스펙트에 관련해서랑 하우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이 아니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각 하우스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1하우스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모든 거. 2하우스는 자신의 소유물. 그리고 3하우스는 형제나 짧은 단기간의 여행. 4하우스는 아버지, 가정, 가족, 부동산, 땅 그런 것들과 관련되고 5하우스는 이제 오락, 엔터테인먼트, 연애, 뭐 유희와 관련된 이제 금성과 관련된 그런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6하우스는 좀 이제 노동까지는 아니지만 좀 일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터 같은 그런 좀 개념이 있습니다. 7하우스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적이 되기도 하고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연애 상대인 커플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의미가 좀 가지각색이고요. 8하우스는 타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하우스는 고등교육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해외와 관련한 것들, 이제 종교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도 담겨있는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9하우스에서 조회를 합니다. 10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즉 자신이 밖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즉 이제 10하우스는 대부분 직업, 사회활동과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이제 종종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기업보다도 국가적으로 이제 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직업
정치적과 사회적인 것에 관련해서 많이 10하우스를 참고를 하고요. 11하우스는 친구, 네, 친구긴 한데 좀 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해타산적인 것 같이 얘기가 들리는데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여튼 어느 정도 귀인이나 친한 친구들, 종종 11하우스가 강하면 도박운이 강하기도 합니다. 5하우스가 강하거나요. 어느 정도 이제 행운과도 관련이 있는 하우스죠. 12하우스는 굉장히 좀 불운한 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로부터 맨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서 맨 끝에 있고 바로 1에 대해서 어버전하면서 붙어있죠. 12하우스는 고통, 감금, 감옥, 속박, 그 다음에 숨은 적,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많이 합니다. 혹은 이제 고치기 힘든 병, 난치병이라든지 불치병 같은 부분도 다스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의미로도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12하우스가 강하면은 영적인 것에 능력이 있는 사람 혹은 이제 영적으로 좀 많이 성숙한 사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좀 심리학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일단은 고전적인 의미에서만 보자면 12하우스는 고통, 감금, 속박, 12하우스에서 조회하는 토성과 좀 비슷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하우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행성들 간의 에스펙트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모두 드렸고요. 좀 자세한 그 지식 같은 것들 있죠. 뭐 다른 사람의 내면을 나타내고, 뭐 어머니를 나타내며 달이 이질어질 때 뭐 이렇게 빛을 늘리고 있을 때 뭐 그런 것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 같은 것들은 점성학 이제 원서나 아니면은 그 딱히 공부할 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하셔서 숙지를 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이제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다 드려도 그때뿐이고 좀 많이 눈에 익으실 때까지 차트를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러셔야 돼요. 그거는 점성학이던 다른 사주를 하던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하지만, 결국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도 어떻게 강의에서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좀 많이 난감한데요. 하여튼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지식적인 것들보다는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 뭐 별자리에 어떤 하우스에 어떤 행성이 뭐 있으면은 이건 뭐 어떻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초적인 단식 판단, 즉 차트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빠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계속 그 이론 같은 것만 설명하다 보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놓고 가볍게 단식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 차트를 해석하는 감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짚고
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